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장수 외국인 소크라테스와 결별을 택한 기아 타이거즈가 메이저리그 통산 88홈런을 때려낸 패트릭 위즈덤을 새로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즈덤은 과연 어떤 선수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매체죠. CBS 스포츠는 패트릭 위즈덤이 KBO 리그의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즈덤이 뛰고 있던 멕시코 리그 구단 역시 이 위즈덤이 한국 구단과 계약에 합의해 팀을 떠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발표일 기준으로 외국인 타자가 빈 팀은 기아뿐이었기 때문에 위즈덤의 행선지 자연스럽게 또 기아가 됐고요. 기아 타이거즈와 위즈덤의 계약은 신체 검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선택이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올해까지 새 시즌을 KBO 리그에서 뛰었었던 외국인 선수죠. 이 소크라테스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 선수 올 시즌에도 140경기에 나서서 타율이 3할 1푼, 26홈런, 97타점, OPS 0.875로 활약을 했는데요. 시즌 초반 부진을 극복하고 살아나서 기아의 통합 우승에 큰 보탬이 됐었던 선수였죠. 네, 이미 새 시즌을 뛰면서 적응에 대한 문제도 없는 소크라테스를 교체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소크라테스가 5월 이후에 발동이 걸리는 슬로우 스타터라는 점을 꼽고 싶고요. 이 두 번째는 바깥쪽 떨어지는 변화구에 워낙에 약점이 뚜렷한 점. 이 세 번째는 기아 타이거즈의 지금 당장 필요한 포지션은 외야가 아니라 1루수라는 점을 뽑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시즌 내내 1루수 고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우성 선수, 변우혁 선수, 서건창 선수 이렇게 3명의 선수를 번갈아 기용하면서 상황에 맞게 활용을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주전으로 떠오르는 선수는 좀 없었고요. 1루 포지션의 홈런 역시 14개로 리그 전체 8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외야 같은 경우에는 나성범, 최원준의 이창진, 박정우 그리고 김호령 등 여러 자원들이 있는 상황이고 종종 형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수비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죠. 올해 1루로 포지션을 바꿨었던 이우성 선수도 다시 외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좌익수 이우성, 중견수 최원준, 우익수 나성범 구도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아 타이거즈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3할 20홈런이 보장된 외야수 소크라테스 대신에 1루 소호가 가능한 거포 위즈덤 선수를 또 선택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즈덤이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즈덤은 메이저리그 통산 455경기에서 타율은 2할 9리였습니다만 88홈런, 207타점, OPS 같은 경우에도 0.750을 기록한 강타자입니다. 확실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장타력적인 측면인데요. 2021년에는 28홈런, 2022년에는 25홈런, 2023년에는 23홈런을 기록하면서 새 시즌 연속 메이저리그 20홈런 고지를 넘긴 만큼 홈런 파워 하나만큼은 검증이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2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2번으로 세인트루이스에 지명됐던 위즈덤인데 2018년 7년 만에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었습니다. 정말 늦깎이 데뷔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19년 트레이드를 통해서 텍사스를 거쳐서 FA가 된 이 위즈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컵스와 계약을 했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회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 컵스가 우승 멤버였던 앤서니 리조, 크리스 브라이언트 이런 주축 선수들을 트레이드하면서 이제 리빌딩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위즈덤 선수 1루와 3루 코너 외야를 오가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회를 얻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해당 시즌 위즈덤은 타율 2할 3푼 1리, 28홈런에 61타점, OPS 같은 경우는 0.823을 기록을 했고요. 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신인왕 투표에서 4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전으로 발돋움을 했었습니다. 이듬해에도 이 주전 3루수로 기용됐었던 위즈덤 선수 하지만 뚜렷한 약점도 드러냈습니다. 삼진이 너무 많고 그에 따라서 타율도 너무 낮은 전형적인 공갈포 유형의 선수였다라는 점인데요. 2022년에도 25홈런 66타점을 기록했습니다만 타율이 2할 7리, 삼진도 무려 183개를 또 당했었습니다. 그렇죠. 2023 시즌부터는 아무래도 출전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경기에서 타율은 1할 7푼 1리, 8홈런에 23타점, OPS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져서 0.629를 기록한 끝에 컵스로부터 방출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위즈덤 선수의 확실히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홈런 파워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순히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파워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공이 배트에 맞았을 때 타구질이 어느 정도 좀 보장된다는 점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렇죠. 이 위즈덤의 배럴 타구, 그러니까 잘 맞은 타구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전이 됐었던 2021년부터 메이저리그 매년 상위권이었고 평균 타구 속도, 이 하드 히트 비율
모두 수준급이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 배트 스피드 측면에서는 75.4마일로 메이저리그 기준 상위 94%에 해당을 했고요. 하지만 약점 역시 뚜렷한데 바로 낮은 타율과 많은 삼진입니다. 이 타석당 삼진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슬라이더와 스위퍼, 커브 등 브레이킹 볼을 상대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주전으로 활약을 했었던 위즈덤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중계를 하면서도 종종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라고 또 기억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전형적인 공갈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트에 맞기만 하면 타구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유형이었지만 아무래도 메이저리그의 이런 빠른 공 그리고 많이 꺾이는 변화구를 상대로 헛스윙을 워낙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이 파워를 발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KBO 리그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즈덤 선수가 KBO 리그에 오면 잘할 수 있을까가 가장 또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올 시즌 KBO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가장 비슷한 유형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줬었던 모습만 봤을 때는 NC 다이노스 1루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 선수를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데이비슨 역시도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은 2할 2푼 그리고 54홈런에 157타점, OPS도 0.719를 기록을 했는데 위즈덤처럼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20홈런을 두 차례나 넘겨본 선수입니다. 하지만 KBO 리그에 와서는 데이비슨이 올해 46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KBO 리그 홈런왕에 올랐었죠. 최근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데이비슨 선수보다 위즈덤 선수가 더 좋았었던 만큼 이 위즈덤에 대한 기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현우 위원님께서는 이 KBO 리그에서 위즈덤 선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KBO 리그랑 메이저리그랑 워낙에 이 존 자체가 다르잖아요. 특히 ABS를 도입하면서 메이저리그의 스트라이크 존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워낙에 가진 파워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적응만 한다면 뭐 정말 엄청난 홈런 파워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고요. 다만 느린 구속을 상대로도 위즈덤 선수가 딱히 이 빠른 구속보다 장점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90마일대 공을 상대로도 그렇게까지 이제 타율이 획기적으로 오르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KBO 리그에서 똑같이 공갈포 유형의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뭐 만약에 위즈덤 선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KBO 리그의 ABS 시스템에 또 빨리 적응을 한다면 이 존 밖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구는 또 참아내고 존 안에 들어오는 공을 강하게 때려낸다. 이런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에 따라서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한다면 존 안에 들어오는 느린 공에도 헛스윙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메이저리그를 제외한 마이너리그 레벨, 그러니까 멕시코 리그라던가 아니면 지난해 올해 잠깐 뛰었었던 트리플 A에서 이 위즈덤 선수의 성적은 정말 놀랄 정도거든요. 물론 경기 수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위 레벨에서 이 위즈덤 선수가 보여준 활약을 KBO 리그에서도 이어갈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성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공인구가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이 KBO 리그의 이 타구질을 생각을 했을 때 확실히 이 공인구의 반발력 그리고 공인구의 학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타구 같은 경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위즈덤 같은 파워를 가진 선수가 만약에 KBO 리그 공인구를 상대로 좋은 타격을 기록을 한다면, 그러니까 배럴 타구를 맞춰낸다면 정말 엄청난 홈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만 이제 들어봤을 때는 과감하게 이제 홈런왕도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의 파워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뭐 올 시즌 김도영 선수와 함께 리그 최강의 타선을 앞세워서 우승을 차지한 기아, 내년에도 또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적응 그리고 부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프로필만 놓고 봤을 때는 기아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지만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까봐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즈덤이 과연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시즌을 시작했을 때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뭐 메이저리그에서 88홈런을 때려낸 강타자가 온다라는 것 자체는 메이저리그도 보시고 또 KBO 리그도 보시는 동시에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한 번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내년 KBO 리그에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종종 모습 볼
수 있었던 뭐 애덤 홀러, 뭐 콜 어빈, 토머스 해치, 뭐 미치 화이트, 제이크 케이브 익숙한 이름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또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도 많이 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리즈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또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 펼칠 선수 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영상도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